(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충남에서도 유권자들의 발길이 투표소로 이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표 현장 모습을 담았습니다. 후보들의 유세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성 예산선거구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태안 지역 대학 기숙사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을 운행한다며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는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기숙사 측은 게시물을 제거하고 차량 운행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청양군이 집안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충남 지역에는 210개의 투표소가 마련되는데요. 유권자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주소와 관계없이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투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당진 지역의 한 사전투표소.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선거 당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를 포함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투표소를 찾은 겁니다. 당일에는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일찍 왔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있고요. 투표를 빨리 하고 싶어서 선투표하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 선거인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충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20.25%.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총선 역시 충남 유권자들의 관심이 큽니다. 5일 오후 2시 기준 충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총선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재외선거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도입됐는데 투표율이 6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권자들은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뽑히길 바라며 투표에 임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갖춰진 후보가 우리 당진의 대표가 되고 또 국가의 대표가 돼야 되고. 사전투표는 6일까지 충남 지역 210곳을 포함해 전국 3,500여 곳에서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권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유세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홍성 예산선거구 후보들도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지역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홍성 예산선거구. 본투표율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막판 유세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광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양 후보는 충남도지사와 4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경험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양승조 4선 의원과 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이번에 5선을 당선된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군과 홍성원이 발전해서 정말 큰일을 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같은 날 광천 전통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도 상인들을 만나며 막판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18대 국회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강 후보는 다양한 경험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홍성 예산 지역 살펴보니 많은 분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소멸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승규가 분명히 변화를 약속드립니다. 두 후보는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승규 후보가 양승조 후보의 도지사 시절 특정 지역의 기관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양 후보는 강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이미 전임지사 때 결정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나서도 엄중하게 처벌받고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 후보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거라며 무고 혐의로 양 후보를 맞고소했습니다. 양 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도지사 4년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또 민주당
자체 의원들이 비판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지사 입장을 물어본 것입니다. 대통령 참모 출신과 전 도지사 간의 대결로 이번 총선에서 충남 최대 격전지로 꼽힌 홍성 예산 선거구. 투표율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태안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 투표는 국민의힘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이 부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숙사 측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을 운행하니 신청하라는 내용과 함께 투표는 국민의힘이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기숙사 곳곳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의 신고 등 논란이 커지자 기숙사 측은 게시물을 제거하고 차량 운행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안내장을 붙인 직원은 무심코 문제가 된 문구가 들어간 것 같다며 선관위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대전과 경기도 하남의 초등학교 급식 식단표에 각각 투표는 국민의힘이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충남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을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먼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 구민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모 단체 대표자와 지방의원 등 4명을 고발했는데요. 이들은 지난달 개소식을 가진 후보자의 선거 연락소 인근 식당에서 선거 구민 60여 명에게 돼지갈비와 술 등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관위는 선거 구민 5명에 대해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모 정당 당원 A씨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아닌 선거인들을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상자인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경찰청 이혜인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보령의 한 도로를 비추는 CCTV 화면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량 한 대가 좌회전합니다. 잠시 뒤 이륜차가 직진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녹색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통신호는 모든 운전자 간의 약속입니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 신호를 어기고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목숨이 위험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 영상 계속해서 보시죠. 지난해 6월 당진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방 교차로 적색 신호에도 블랙박스 차량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데요. 그 순간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영상에서처럼 적색 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경우 신호 위반 차량이 100%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신호 위반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홍성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녹색 신호의 교차로를 통과하는 도중 좌회전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무리하게 좌회전하려다 사고를 낸 건데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라면 녹색 신호의 직진 차량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비보호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반대편 차량 흐름을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이혜인 경사였습니다. 청양군이 충청권 최초로 만원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만원 임대주택은 청양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에게 월 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지난해 대상주택 신청을 받아 단독주택 3채의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태안 신진도 안흥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돼 긴급 방제가 실시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해양 오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39톤 규모의 어획물 운반선이 한쪽으로 기운 상태로 주변이 오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긴급 방제 작업을 마무리한 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저탄소 섬으로 꼽히는 죽도를 서해안 대표 관광 명소로 키울 계획입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죽도를 방문해 어촌 뉴딜 300사업과 제2조망대 잔도 설치 사업 등을 점검했는데요.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어선 접안 시설이 보강되고 섬마을센터가 신축되는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천수만의 섬 12개로 이뤄진 죽도는 전국 유일의 에너지 자립섬으로 해마다 관광객 4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읍 어은 1, 2와 반곡 1위, 소원면 시목 1, 2에는 마을 경관 만들기와 어르신 돌보미, 문화예술 동아리 양성 등이 추진되는데요. 이들 사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되며 태안군은 단계별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군은 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 따라 군은 483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홍성읍 상수관 83km를 교체합니다. 또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을 통해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카자흐스탄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와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내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지원과 국제 동포 교류 협력 강화, 문화 교류 확대 등입니다. 충남도는 다음 달 농수산식품 등 15개 기업과 함께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마늘 주산지인 서산 태안 지역에서 마늘 잎짐 썩은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잎집 썩은병은 봄철 낮은 온도와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고 병에 걸리면 마늘의 잎집이 담갈색으로 변해 썩어 들어가고 악취가 나는데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약제 살포와 함께 증상이 보이는 포기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이 상반기 정보관리 양곡 재고 조사와 보관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도전 공장 2곳과 보관 창고 24곳이며 쌀 재고량은 3만 5천여 톤입니다. 예산군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와 함께 쌀 보관 상태와 수해 방지 시설 장비 보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효율적인 양곡 관리를 위해 1년에 2차례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충남도가 지역별 봄꽃 추천 여행지를 선정했습니다. 충남도는 서산 개심사와 당진 성문 방조제, 청양의 칠갑산 둘레길과 예산 예당 저수지를 충남 지역의 봄꽃 추천 여행지로 소개했는데요. 또 안면도 태안 튤립 축제가 오는 1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개최돼 튤립과 유채꽃 등 봄꽃을 축제장에서 즐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양군이 축산 악취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양군과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악취 민원이 많고 축산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대치면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 상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인생 불응 정권, 회의만 떠돌아다니는 회의 유랑 정권, 입틀막 정권, 바이든 날리면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또 삼선 중진 의원이 되어서 우리 당진을 서해안의 1등 도시, 명품 도시, 더 강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진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성문산다 분양들이 목전에 두고 있어 100% 분양이 목전에 두고 있어서 여기에 많은 우량 기업들을 빨리 조속히 입주하게 하고 또 저희가 유치한 성문산다 인입철도, 신평내양간 연육교, 또 해양인재개발원 등 이런 굵직굵직한 국제사업들을 조속히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해서 우리 당진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진에는 번듯한 무역항이 없습니다. 우리 당진은 당진, 당나라로 가는 나루토로 맹명이 되듯이 삼국시대부터 중국 당나라와 무역의 교점지, 중심지였습니다. 이 교점지를 다시 최한 시대를 맞이해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진에 번듯한 무역항을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당진의 신성장, 미래의 먹거리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꼭 드립니다. 첫째, 어기구는 깨끗한 후보입니다. 그동안 어기구는 정치를 하면서 어떠한 비리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공천불복, 탈당, 댓글 공작, 어떤 범죄 경력도 없는 깨끗한 후보입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경험입니다. 초선 재선을 하면서 국회에서 풍부한 의정 경험과 국정 경험, 또 여의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초보 일꾼이 아니라 프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21대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충남 1위,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말뿐이 아닌 실력과 실천으로 보여준 검증된 후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분열된 국민을 통합시키고 당진 발전을 시키기 위해 출마를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싸움만 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실망해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민생을 우선하는, 민생을 챙기는 정치로 바꿔야 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당진의 국회의원을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바꿔서 우리 당진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당진 인구가 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60세 이상은 9천 명 이상 증가한 반면에 39세 미만 인구는 1,454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당진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 의료, 환경, 그리고 여성들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꾸겠습니다.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지긋지긋한 이념에 매몰된 정치, 싸움질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챙길 줄 아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해서 우리 유권자와 시민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국회를 채우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에게 필요로 하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 그리고 검증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분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정도로 검증된 정책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각 분야의 사람들과 튼튼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오로지 당진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오롯이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